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마무리 금요일이긴 한데 저는 금요일이라는 느낌보다 어떤 수학의 날이다라는 수학? 네, 수학. 왜요? 왜냐면 저희가 한 2, 3주 전부터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이벤트들이나 뭐 매각 이슈랄지 M&A 이슈들 쫙 정리를 해드렸고 네. 관련해서는 전략까지도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몇 번씩. 그리고 실제로 오늘 그 이벤트가 있는 날이거든요. 어제 뭐 코스피는 신고가를 기록했고 이베이 코리아 관련 건도 어제 오후에 나왔고 그리고 대우건설 본입찰도 오늘 이제 시행이 됩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뉴스가 나왔으니 또 재료 소멸이야? 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기류에서 어떻게 할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상으로 전략을 짰다면 이젠 확정된 소식을 가지고 또 좀 더 구체화된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시간 통해서 오늘 여러분 투자 전략 많이 수확해 가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이슈 첫 번째 뭐 꼽으셨어요? 첫 번째는 어떤 수학이라는 것보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삼성전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최고가를 기록하는 와중에 삼성전자 물론 뭐 소폭이긴 했지만 3거래일 연속 강세를 기록했고 어제는 역시 1%대 강세를 기록했잖아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나 싶어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죠. 사실 상황 자체가 변한 건 아니에요. 시장이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을 때 그 모멘텀들이나 지금 반도체 업황 상황들 증설에 따라서 공급 과잉, 반도체 가격이 뭐 추정치에 비해서 좀 낮네, 뭐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도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코스피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가려면 결국에는 대장주가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겠다. 뭐 실적에 대한 추정치도 잘 나오겠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계속 팔고 있긴 하지만 좀 주춤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온다면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8만, 9만, 10만 전자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희망들이 요 3거래일간의 주가 상승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빨간 선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예. 이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고요. 네. 이거는 주가 상황인데요. 아하. 그러니까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은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매도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버텨주고 있는 거고 지난 2거래일 동안에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좀 사는 모습이었는데 그거는 연속성을 좀 확인해야겠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사실 그랬어요. 삼성전자 제일 처음에 한 실적 발표 한 2달 전서부터 컨센서스는 나오는데 네. 그때는 좀 낮게 잡아요. 그리고 발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제 실제치와 이렇게 접점을 이루는데 실제로 6월 중에서만 봤을 때 6월 1일에 증권사들이 한 10조 10조 초반대에서 뭐 많게는 11조 그때 당시에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은 평균이 11조를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뭐 골드만삭스에서 1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고 DB금융투자에서는 11조 6천억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15조 원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역대 사상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12조 3천억 원을 작년에 한번 기록을 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3분기의 기대감까지 반영했을 때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죠. 뭔가 이렇게 한번 빵 터져주는 네. 그런 느낌이 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간의 갈증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일단 뭐 최근에 보여줬던 흐름 대비 요 며칠간의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 저희 지켜보죠. 또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삼성전자 이슈 전달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어제 전해진 이야기죠.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 최종적인 결정 소식 전달됐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얘기 나눠봤잖아요. 네. 3월부터 해서 쭉 해서 왔던 이슈고 어제 신세계 단독으로 네이버 없이 인수 추진 결정 소식 전달됐습니다. 짤막하게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일단 인수 금액은요. 3조 4천억 원, 지분 80% 인수 결정이고요. 이로써 270만 명 고객을 발판으로 온라인 강자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 일부에서 나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그래도 이베이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정말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우려도 분명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신세계 그룹 측에서 그리는 그림은 일단 큽니다. 넘겨보실까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쓱과 이베이 코리아가 만나게 되면서 네이버, 쿠팡 그리고 3위권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 3대 강의 구도가 앞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 역할이 더 커졌다라는 것에 많이들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 내에서도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기존의 오프라인이 한 55%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맞먹는 수준을 이커머스에서 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매출 절반이 온라인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커머스 분야로 강자가 돼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일단 어제는 시간외에서 강한 흐름들 보이더라고요. 네. 신세계 2%, 이마트 4.7, 신세계 INC 7%. 개장 전 성공 전략의 한상혁 과장이 불과 이틀 전에 이 종목을 공략주로 얘기를 했는데 또 반응이 나오니까 좋긴 하네요. 오늘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죠. 뉴스가 나왔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의 관심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 두 종목보다, 그러니까 주체보다 신세계 INC에 대한 시너지, 기대감들이 더 많이 나타났거든요. 관련해서 그러면 오늘장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볼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말씀드렸던 대우건설 본입찰이 오늘 시행이 됩니다. 지금으로서 알려지기로는 DS 네트워크스 컨소시엄과 중흥건설,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투자청과 호반건설 이렇게 사각 경쟁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최대 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는 최저 입찰가를 주당 9,500원으로 잡았고 증권가에서는 대우건설에 대한 목표 주가 이미 10,000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 2조 원에서 잘 받으면 2조 5천억 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대우건설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 전에 아파트 브랜드 중에서 소비자가 제일 관심 있는 아파트 브랜드 1위 2021년에 어디인지 아세요? 대우건설 달고 얘기하는 거니까 푸르지오? 그렇습니다. 푸르지오다 네. 보니까 국내에서는 여전히 기대감도 높고 수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공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주택 매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상반기에 벌써 1조 7,300억 원의 수주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건설사 가운데서 역시 1위입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의 발목을 잡았었던 것이 해외 부분에서의 매출이었는데 네. 여기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예상되고 있는 대우건설이 수주를 따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 그 지역들을 보면 싱가포르 5,700억 원짜리는 이미 수주를 달성했고요. 나이지리아와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각각 5천억 원과 4천억 원짜리인데 하청 계약이 2분기와 3분기에 사인까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나이지리아에서도 각각 2,700억 원의 수주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의 목표 주가 추가 상향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대우건설의 본입찰도 어떻게 나올지 계속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우건설 최근에 수급창 열어보고 깜짝 놀란 게요. 네. 6월 들어서 개인들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샀는데 네. 기관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올해 조금 많은 관심을 받고 올라왔으니만큼 최근의 수급 변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전달한 모든 이슈들이 과연 인수 결정 얘기 나고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내용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리하셨으니까요. 빠르게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의 뚜껑이 열렸다면 이 뚜껑이 열린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떻게 맛있게 이것을 받아 먹을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웨이 코리아 인수 관련해서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반응을 시간 내 거래까지 쫓아가 네. 봤을 때 신세계 ENC에 대한 관심이 어제는 더 높았었단 네. 말이죠. 신세계 그룹주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이벤트를 어떻게 오늘부터 다시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계세요? 네, 이베이 코리아 말이 많았죠. 네. 어디에 인수가 되느냐. 네. 롯데 그룹은 아무래도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찍이 발 뺐죠. 일찍이 발을 뺐고 이제 신세계하고 네이버가 같이 공동 인수하느냐 했는데 또 이제 네이버가 좀 발을 빼면서 네. 결국에는 신세계가 단독으로 입찰을 해서 총 3조 4천억 지분은 80%입니다. 원래 100% 매각이 목표였는데 80%만 해도 이베이 쪽에서는 상당히 선전을 했다. 그리고 네이버에 1조 원이 빠지다 보니까 부담이 되겠었겠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 이베이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18%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신세계 그룹, 이마트 쓱 배송이라든지 신세계 그룹이 차지하는 이커머스 시장이 한 3%, 2에서 3%입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한 18%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2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신세계 그룹이 네이버랑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온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유통 시장을 장악을 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 이마트, 그러니까 신세계 입장에서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키울 수 있는 회사를 기업이 인수했다라고 좀 봐달라고 표현했던 것이 저는 뭐 하나의 뭐 논리도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뭐 기업의 주가겠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의 인수를 하든 결국엔 자신의 주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야지 좋은 거지. 맞아요. 아무리 싸게 사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화가 날 것이고 아무리 비싸게 사도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마트하고 신세계 INC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마트가 인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좀 이마트 입장에서는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동안 신세계 그룹에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다 이마트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는 게 잘 된다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정상화가 안 된다라면 그 재무적 리스크는 다 이마트가 떠안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물류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재무적 부담감 이런 것들은 이마트 입장에서는 조금은 투자자들 관점에서 본다면 부담감이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마트가 크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주가 자체의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신세계 INC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신세계 INC가 이제 그 계속해서 무인 점포라든지 그리고 뭐 쓱배송이라든지 이런 결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사업 부분을 파트를 좀 맡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베이 코리아는 대부분 다 온라인 쇼핑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쇼핑 관련해서 어떤 그 사업을 펼치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뭐 그룹 내 매출 비중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뭐 이건 새로운 그 기업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매출 증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세계 INC를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의 관심대로 신세계 INC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뚜껑이 열렸으면 어떤 재료 소멸 차원에서 잠깐 좀 주가 상황 기다려보고 만약에 접근하더라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만약 공격적으로 좀 보신다라면 신세계 INC가 어저께 좀 그 시간의 거리에서 7% 정도 올라와가지고 오늘 좀 갭 상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갭 상승이 아주 크지 않다라면 저는 뭐 신세계 INC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 INC에 대해서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힌트를 들어봤고요. 두 번째 대우건설 여기도 역시 오늘 보디 임차리 있고 뉴스가 나오다 보면 이제 우리가 대우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와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대우건설 자체적인 어떤 건설 업종의 매력도 아직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좀 어떤 투자 의견이 지금으로서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네, 결국에는 호반건설이 막판에 참여를 한 거예요. 결국엔 중흥건설, 그러니까 같은 이제 호남권에 있는 건설사 중흥건설한테 밀리기 싫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 어찌되었든 그 인수 가격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4개 기업이고 국내 기업이 한 3개 그리고 아부다비 투자청이 1개 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산업은행은 최저 그 매각 가격을 9,500원을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분 곱하고 저 주당 9,500원만 해도 벌써 2조 원이 넘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9,500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더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현재 업황이 중요한 거고 네. 또 앞으로의 업황이 중요한 것인데 어저께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뭐 경기 부양 이것이 통과가 된 것처럼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가장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체감하는 거에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공급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부든 그 국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러한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 업황에 대해서의 긍정적인 시각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대우건설이라는 것이죠. 업황이 아무리 좋아도 해당 기업의 실적이 썩 좋지 않거나 뭐 개선세가 좀 더디다라면 좀 할인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아파트 주택 건설 관련해서 시공 능력은 상당히 뭐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해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지금 신규 수주는 계속 잘 되고 있고 기존에 수주했었던 거 약간 신흥국 시장 쪽에서 과거에 수주했었던 저가 수주했었던 것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면서 실적이 좀 원가율이 좀 정상화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높은 인수 가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중흥건설하고 호방건설이 약간 이제 경쟁을 좀 벌이는 구조로 간다라면 충분히 저는 더 비싼 가격에 매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주가 자체는 좀 할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는 한 4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것이 오늘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이렇게 이틀 만에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되 저는 뭐 빠르면 7월 초에 가능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우건설 앞에 또 신세계 그룹과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른 게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보유자 입장에서 목표가 그냥 10,000원이니까 그러면 지금으로서 이제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근데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회사는 다르기 때문에 딱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 흐름 보시면 예. 뭐 거침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어떤 이유가 있거나 혹은 뭐 어떤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쉽게 꺾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그 본입찰 이제 이슈 이런 부분들은 오늘 하루를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는 이미 매각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슈가 좀 소멸되는 과정이라면 예. 이제 대우건설 같은 가격 같은 게 협상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조금은 더 이벤트가 살아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들어봤고 저도 어떤 유튜브나 그런 데서 이제 SNS에서 구독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건설주 관련해서 제일 많이 하는 후회들이 삼성 엔지니어링 왜 못 샀을까랑 대우건설 너무 빨리 팔았어 라더라고요. 대우건설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인내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 스픽은 철강주인데요. 저희가 이 코너 속의 코너에서 이번 주에만 철강주가 또 2번이 나왔어요. 좀 어떻게 포인트 잡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뭐 앞에서 나왔을 때는 뭐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계속해서 조강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 그 2달 흐름을 보신다라면 한 그 5월 초쯤에 고점을 찍고 상당 부분 조정이 나왔어요. 맞아요. 뭐 적게는 한 15%, 많게는 한 20% 정도, 뭐 기업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이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철강 업체들의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철강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인플레에 대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완화가 되고 있고 지금 인플레 정도 수준이면 용인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원자재 가격은 다시 한번 또 꿈틀거릴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통과가 됐고 계속해서 이런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면
철강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네.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나쁘지 않다. 특히 중국에서 계속 생산을 좀 줄이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계속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은 계속 유지하실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어찌되었든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어쨌든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주를 위주로 해서. 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신고가를 그렸는데 IT 업종이 치고 나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성장주하고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네. 같이 붐업을 해주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기술적인 그러니까 IT가 치고 나가줄 것이냐 아니면 인프라 약간 이제 경기 민감주가 치고 나가줄 것이냐 본다라면 저는 조금 더 경기 민감주 쪽이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그 시기도 됐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철강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서 꼽아준 종목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와 KG 동부제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번 주에 진반스픽과 창의스픽에서 같은 종목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정해 주신 관심주도 같기 때문에 더 면밀히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봤고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